단돈 81,000원만 가지고 이 공유자들과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게 돼서 100만원만 됐더라도 나는 81,000원 가지고 100만원 이득 보면은 수익률이 몇 %예요? 1000%가 80만원이죠. 1000% 이상의 단기간에 당장 내일 안녕하세요, 부유전자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주변에서 경매가 얼마 있으면 나 부동산 경매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굉장히 자주 물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얼마에 최근에 낙찰이 됐고 입찰부터 낙찰까지 얼마면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매 단돈 500만원 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1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게 어떻게 되냐, 23년 12월 14일날 6만원에 유찰이 9회까지 돼서 6만원에 최저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85,990원에 입찰이 3명이 들어왔어요. 낙찰까지 된 거죠.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 필요하냐? 6만원이죠. 보증금 10% 6,000원에 6만원짜리를 85,990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언제? 12월 14일날 2023년. 이런 게 경매예요. 경매 그러면 8만원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주제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소액으로, 이제 소액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500만원, 1000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잡을게요. 1000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잡을게요. 1000만원 이하로 단기 기간 내에 수익 내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오늘 배울 경매형 포인트, 묘지를 공략하라 이거예요. 묘지를 어떻게 공략하냐,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릴 건데, 큰 틀로 묘지 경매 핵심 포인트는 단기간에 매도를 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어떻게까지 단기간이냐,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이 될 수도 있고 잔금을 내기까지 기간 동안 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잔금을 낸 후에도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건 검색을 먼저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검색하냐, 토지 지분 매각 물건을 노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분묘 기지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물건 검색에서 토지 지분 매각 그리고 분묘 기지권, 이거를 찾아내서 물건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찾고 이 두 가지에 형성이 됐어요, 조건이. 그러면 그 다음에 첫째, 묘지가 관리가 잘 된 사진인지 사진 보고, 두 번째, 상속을 받은 것이어야 돼요. 이제 상속을 받은 건 어떤 것 뜻하냐, 원래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가족에게 물려받은 것, 상속. 같은 사람에게 상속이 된 것, 여러 사람에게 상속이 되면 직접적으로 전부 다 가족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내가 추후에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일단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같은 가족인지. 현재 낙찰된 물건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매각 물건에 토지 지분 매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분묘 기지권이라는, 분묘가 수 존재함, 이렇게 된 게 여기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맞다 싶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걸 보냐, 사진을 봐요. 풀이 자라있지 않고 지금 관리가 잘 된 묘로 보이시죠. 이걸 보신 다음에 어떤 걸 보라고 했어요, 상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속이 된 걸 확인을 하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상속이 됐는데 상속자 중에서 한 분이 압류가 됐죠. 그러면 여기 상속자가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했죠. 어떻게 확인을 하냐, 여기에서 토지 등기를 봅니다. 이 묘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예상을 하시면 돼요. 한 가지 추측할 게, 저희가 장진용 분께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 걸로 보여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장진용이죠. 여기에서 한 번 더 토지 등기를 볼게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장진용 분께서 했죠. 그러면 공유자니까 이 5명 중에 한 분이에요. 이렇게 5명 중에서 한 분이면 제가 봤을 때 저기는 장진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진용인데 지금 장진홍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장진홍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도 입찰이 11명 들어왔죠. 이 11명 중에서 500만원이라고 했던 거는 11명이 입찰을 하게 돼서 매각이 500만원이 된 거예요. 장진홍 씨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보증금 81,000원의 비용과 현금 아니면 수수료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500만원의 가격으로 이 장진홍 분께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각이 2천만 원이 됐을 때 15명이 들어왔는데 미납을 하게 됐어요. 이 첫 번째 낙찰자분께서 어떤 걸 했는지 추측을 할 수 있느냐면 2천만 원을 작성을 하고 입찰이 돼서 낙찰까지 받게 됐어요. 보증금 8만 1,000원으로. 그러면 이 입찰자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 법원 사건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이 열람을 하게 되면 이 장 씨의 가족들 모두에게 사건들을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연락처 이런 이해관계 서류들을 다 열람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러면 낙찰을 받고 나서 연락을 전부 다 돌립니다. 내가 이 낙찰자인데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거 낙찰 받으면 여기 다시 경매로 넘어가게 해서 이 물건을 매도를 하겠다. 경매를 넣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요. 그러면 이 자식분들이겠죠? 자식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좀 사겠다.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이 낙찰자랑 공유자 상속을 받은 분들이랑 이제 협상을 해요. 내가 이 금액을 받았으니까 너는 얼마에 좀 살래? 아니면 내가 제시를 하죠. 얼마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희 이번에 이 가격이 안 했으니까 내가 얼마를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2천만 원을 받았지만 보증금은 8만 1,000원으로 보증금을 걸어놓고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미납을 했죠. 그러면 나는 8만 1,000원만 잃지만 내가 2천만 원을 적어서 공유자들께 협의를 합니다. 나 이거 미납할 테니까 너희가 다음번에 와서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공유자 우선 매수해 라고 조건을 걸면서 내가 미납을 할게. 이렇게 하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까지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자분께서는 우리 그래도 이런 거 지켜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500만원 주고 이거 미납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경우 케이스로 예상이 돼요. 이 경우는. 그러면 그 다음에 500만원을 주고 내가 그 다음 회차에 들어가서 보증금과 그 다음 최고가 우선 매수 금액이 있겠죠. 이 500만원이란 거. 이거는 추후에 준비를 하셔도 돼요. 이 보증금만 준비하셔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500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관계하시는 분께서 이제 혹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시겠습니까? 하면 거기에서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10% 이렇게 준비를 8만 1,000원 준비를 해서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게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단기간에 매도를 판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적었지만 2천만 원을 미납을 했어요. 단돈 8만 1,000원만 가지고 이 공유자들과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게 돼서 100만 원 만 됐더라도 나는 8만 1,000원 가지고 100만원 이득 보면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1000%가 80만원이죠. 1000% 이상의 단기간에 당장 내일, 오늘 낙찰 받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대신 이게 매각 결정 허가 확정이 날 때까지는 불허가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치만 이걸 하지 않고도 잔금 내기 전까지 잔금 냈는데도 미납을 계속합니다. 미납을 계속하게 되면은 10월 달에 열리게 되죠. 이 기간 한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달 이내, 내일 3달 이내 될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너무 쉽고 간단해요. 분묘랑 토지 지분 물건만 검색하셔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된 거잖아요. 심지어 날짜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살아 움직이는 물건을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2023 타경 10135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물건 종별 묘지죠. 매각 물건 토지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780만원에서 한번 유찰이 됐죠. 550만원이에요. 날짜는 12월 19일. 보증금 55만 1,000원. 55만 1,000원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물건 검색하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토지 그리고 물건 종별 묘지 이렇게 있습니다. 내려서 보시면 분묘 기지권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했을 때 적합하다. 이제 이러면 나머지 세 가지 보는 거 있죠. 세 가지 어떤 거? 사진 그리고 상속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이 상속자들의 성씨가 같은지 이 세 가지 확인하는 거예요.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사진이 분묘가 되어 있고 묘지가 있죠.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걸로 보여요. 관리가 잘 안 되어져 있는 거는 묘지인지 확인할 수조차 없어요. 여기에 묘지가 있는지. 왜냐면 잡초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습니다. 잡초가 많이 자라 있어서 여기가 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라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이렇게 묘비도 있고 묘지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잘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걸 보냐? 토지 등기를 확인합니다. 토지 등기에 갑구 보면 소유권 이전 상환 완료, 소유권 이전, 재산 상속, 김원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상속 나와 있죠. 상속에서 재산 상속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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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가족이구나 이렇게 되게 돼서 나와 있는 거를 확인했죠. 여기에서 입찰보증금 10%랑 이 가격 적을 거를 확인을 하고 이 김씨 일가에게 낙찰을 받은 후에 전부 다 연락을 드려요. 어떻게 찾느냐?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낙찰자니까. 그러면 이 사건 열람을 하게 되면 김씨의 가족들의 개인정보랑 이런 것들을 다 열람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락처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우편을 다 보냅니다. 아 저는 낙찰자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낙찰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제가 팔고 싶은 가격에 매수 의향이 있는지 혹은 없으시면은 제가 이 가격을 내지 않을 테니까 다음번에 뭐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형태는 다음번에 공유자가 생기는 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매도할 때 내가 이만큼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금액에 팔겠다 라고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면 왜 안 되냐면 이미 경매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로 하는 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이 가격을 적어서 이제 550만원, 뭐 600만원을 적었다 가정하에 이거를 700만원에 판매를 하겠다. 이러면 내가 잔금을 내기 전에 협상을 해서 잔금을 낸 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접근을 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정보들은 분묘를 가지고 경매를 할 때 이런 걸 보면 좋겠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두 가지는 토지 지분매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과 그리고 분묘라고 적혀져 있는 묘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음번에 확인해야 될 거 사진으로 묘지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상속이 되어 있는지 세 번째 가족들이 이 묘지를 관리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고 입찰이 들어간 후에 이 가족들과 협의를 통해서 단기간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